안녕하세요. 자, 2017년 1회 회로 이론 문제풀이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1번. 인덕턴스 20mm 헬리인 코일에 시료가 50V, 주파수 60Hz인 정연파 전압을 인가할 때 코일에 축적되는 평균 자기 에너지는 몇 줄인가 물어보는 문제네요. 자, 1번 보시면 자, 평균 자기 에너지인데 코일에 축적되는 에너지죠. 그래서 코일에 축적되는 에너지는 2분의 1 Li 제곱으로 구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 나와 있는 값을 보시면 자, 2분의 1 곱하기 인덕턴스는 20mm 헬리 20mm니까 10의 마이너스 3승 곱하기 자, 그 다음 전류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인덕턴스 주파수 중에서 유도성 리액턴스 구할 수 있고 그 다음 전압 나와 있죠. 그래서 전류는 유도성 리액턴스분의 전압. 그래서 유도성 리액턴스는 자, 각 주파수가 나왔으면 오메가 L로 구하지만 주파수까지 나왔으니까 2파이 FL로 유도성 리액턴스 구해주시고요. 그 다음 전압 50V 해서 전류 구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요 전류를 구한 다음 대입해서 제곱해 주시면 자, 1번에 나오는 값이 얼마다? 0.44줄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1번에 자, 3번이 되는 거고요. 자, 2번. 그림과 같은 회로가 있다. 자, I1이 10A. 자, 그 다음 G가 4모어, GL이 6모일 때 GL의 소비 전력을 구하는 문제네요. 자, 그럼 우리가 전력이라고 했을 때 뭐 전력에 대한 식이 여러 개 있지만 자, 일단 기본적인 식은 뭐 저항이라고 일단 먼저 보면요. 자, 전력이라는 거는 자, 전압과 전류고 뭐 역률이 나와 있으면 역률 곱하지만 없죠. 자, 그 다음 직렬일 때는 I제곱 R, 병렬 때는 R분의 V 제곱으로 구해줘요. 자, 근데 지금 나와 있는 값을 보시면 자, 컨덕턴스가 나왔죠. 자, 근데 컨덕턴스란 건 저항의 역소자이기 때문에 자, 이 식과 어떻게 반대로 좀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I제곱 R에서 자, 컨덕턴스가 나왔기 때문에 G분의 I 제곱으로 구해주시면 돼요. 자, 근데 이때 한 주의점이 자, 이 전류라는 걸 봤을 때 자, G와 GL이 병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GL의 소비 전력을 구할 때 이때 전체 전류가 구하는 게 아니고 GL에 흐르는 전류를 따로 구해주셔야 돼요. 자, 그럼 GL에 흐르는 전류를 IL이라고 했을 때 자, 저항일 때는 R1 플러스 R2 전체 전류의 곱에 자, 여기서 L에 흐르는 저항값을 L 부분을 R2라고 한다면 자, 남의 거 R1 남의 게 들어가요. 자, 근데 여기서 컨덕턴스가 들어갔기 때문에 자, G 플러스 GL 그 다음 전체 전류의 곱에 컨덕턴스는 반대로 자기에 대한 값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L에 흐르는 GL에 흐르는 전류니까 GL에 대한 식으로 넣어주시면 돼요. 자, 그럼 이걸로 해서 자, L에 흐르는 전류를 대입해서 제곱해 주시고요. 그 값을 GL에 대한 값으로 나눠주시면 이때 이 GL의 소비 전력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넣고 계산하시면 6W가 나오게 된다. 그래서 문제 2번에 3번이 된다. 자, 3번. 단위 임펄스의 라플라스 변화는 어떻게 되냐? 자, 보시면 단위 임펄스 함수죠. 자, 단위 임펄스 함수를 라플라스 변화하면 또는 다른 말로 단위 충격 함수를 라플라스 변화하면 얼마가 나온다? 자, 단위 충격 함수라는 건 면적이 1인 함수죠. 그래서 면적이 1의 함수를 라플라스 변화하면 1이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 3번에 4번이 된다. 자, 4번. 다음에 4단자 회로에서 단자 AB에서 본 구동적 임피던스를 구하라 하는데 자, 구동적 임피던스를 구하라는데 Z11을 구하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 Z11이라는 거는 이제 4단자 회로망에서 임피던스 파라미터 좀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임피던스 파라미터에서 자, Z12를 구하라 하면 자, 2차 측을 개방을 하죠. 그래서 회로에 있는 그림 있는 회로를 2차 측을 개방 끊어놓은 상태가 되면 자, 2차 전류가 0이 돼요. 그래서 2차 전류가 0인 상태에서 I1분의 V1을 해주시면 이게 Z11에 대한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2차 전류가
Z가 0인 상태에서 1차 전류분에 1차 전압을 해주면 이게 Z11에 대한 값이 나오는데, 자, 근데 이렇게 구하지 마시고요. 그림이 나왔기 때문에 그림으로 바로 올라갈게요. 자, 다음과 같은 회로가 있을 때, 자, 1, 2를 구하라 하면요. 그냥 오른손으로 치고 올라간 값 두 개를 더해 주시면 된다. 어차피 이걸 해도 똑같은 값이 나오긴 한데, 그냥 오른손으로 치고 올라간 값 두 개를 해주시면 Z11에 대한 값이 돼요. 그래서 Z11은, 자, 오른손으로 치고 올라가면 J4와 3을 더해 주시면 되네요. 자, 근데 위치 바꿔서 3 플러스 J4가 된다. 그래서 3번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구동적 임피던스지만 Z11을 구해라. 이기 때문에 임피던스 파라미터 해석법을 쓰시면 되고요. 자, 5번 정연파 교류 전압의 파고율은 어떻게 했냐? 자, 파고율이란 거는 최대값, 시로값, 평균값을 놔둔 상태에서, 자, 밑줄을 긋은 상태에서요. 큰 거 두 개로 시로값분의 최대값을 하시면 파, 보, 유를 구할 수가 있고요. 평균값분의 시로값을 하면 파, 형유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정연파의 파고율을 구하라. 외워두시는 게 편합니다. 그래서 시로값이란 건 최대값을 루트 2로 하는 값. 그 최대값이라고 했을 때 남게 되는 거는 루트 2만 남게 돼요. 그래서 루트 2라는 거는 1.414이기 때문에 5번의 답은 3번이 되는 거고요. 자, 참고로 파형률은 평균값분의 시로값을 대입해서 구해주시면 정연파의 파고율은 2번에 나와 있는 1.11이 파형률에 대한 값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5번의 파고율은, 정연파의 파고율은 루트 2 1.414가 나온다. 자, 6번. 불평형 3상 전류가 다음과 같을 때 역상 전류 I2는 약 몇 암페어인가? 자, 역상에 대한 역상 전류분을 구하는 거네요. 자, 그럼 역상 전류라는 거는, 자, 3분의 1 A상, B상, C상을 더해줄 때, 자, B상, C상 앞에 A라는 걸 붙여주고, 자, 첫 번째 벡터 연산자에 첨자가 2이기 때문에 2, 두 번째 벡터 A에 1을 붙여주면서요. 이때 A라는 값은 벡터 연산자로서 크기가 1이고 각도가 120도인 걸 나타냅니다. 자, 그럼 A제곱이라는 거는 크기가 1이고 각도가 240도 또는 반대로 간 거와 같기 때문에, 자, 240도에서 반대로 120도 간 거와 똑같죠. 그래서 240도 또는 마이너스 120도에 대한 값을 나타내요. 그래서 역상 전류는 다음과 같은 식에다가, 자, IA, IB, IC가 다 나와 있죠. 그거 A와 A제곱의 각각에 대한 값을 대입해서 해주시면요. 문제 6번에 1번 1.91 더하기 J 6.24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6번에 역상 전류 구하는 법이었고요. 자, 7번. 어떤 회로의 단자 전압과 전류가 다음과 같을 때 회로에 공급되는 평균 전력은 약 몇 와트인가? 자, 근데 지금 전압과 전류를 봤더니 사인 오메가 t, 사인 2 오메가 t, 사인 3 오메가 t. 뭐죠? 비정연파가 나와있죠. 그래서 고조파가 섞여 있다 보니까 각 주파수마다 역률이 다 다르게 나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비정연파에서 전력을 구하라 하면요. 평균 전력, 유효 전력은 같은 성분끼리 계산 후 마지막에 다 더해주시면 되세요. 자, 그래서 7번을 봤더니, 자, 전압은 기본파, 그 다음 2 오메가 t는 2 고조파죠. 그 다음 3 오메가 t는 3 고조파니까 기본파, 2 고조파, 3 고조파에 대한 전력을 각각 구한 후 다 더해주시는데, 자, 이때 전류를 봤더니 전류는 오메가 t와 3 오메가 t, 2 고조파가 없죠. 그럼 2 고조파는 전류가 0이기 때문에 굳이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 전력이라는 거는, 자, 기본파에 대한 전력, 그 다음 상고조파에 대한 전력을 따로따로 구한 후 더해주시면 되고요. 이때 전력은 전압과 전류의 곱의 코사인 세타, 역률, 위상차로 구해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여기 넣으려고 봤더니, 자, 전압, 전류는 무슨 값이냐? 시로값이 들어가야 돼요.
자, 그럼 시료값이라는 거는 앞에 전압의 기본값만 잠깐 본다면 100이 있죠. 근데 이 값은 최대값이에요. 그럼 이 최대값을 시료값을 바꾸기 위해서 루트 2로 나누고, 자, 전류의 기본파의 최대값도 보면 20인데 루트 2로 나눕니다. 근데 루트 2로 지금 숫자상 나누기가 힘들죠. 그럼 이럴 때는 최대값이 시료값으로 나누기 힘든 경우는요, 그냥 최대값을 곱해 주시고 앞에 2분의 1만 붙여주시면 되세요. 자, 그럼 숫자 넣어볼게요. 자, 일단 기본파에 대한 전력을 구하면요. 자, 전압 최대값 100. 자, 그 다음 전류의 최대값은 20이 나오고, 자, 시료값을 바꿔야 되니까 앞에 2분의 1 붙여주시고요. 자, 그 다음 곱하기 코사인. 자, 그 다음 세타는 위상차죠. 위상차도 기본파에 대한 위상차만 보시면 됩니다. 전압은 0도. 없으니까 0도. 그 다음 전류는 마이너스 60도가 나오네요. 그럼 어차피 위상차니까 60도 넣고 기본파에 대한 전력 구해주시고, 자, 그 다음 상호접파에 대한 전력을 구하면, 자, 전압 50만 보면 되죠. 50. 그 다음 전류는 10이 나왔네요. 10. 근데 최대값이 시료값을 바꾸기 힘드니까 앞에 2분의 1 붙여주시면 되고요. 곱하기 코사인. 자, 그 다음 상호접파에 대한 위상차를 봤더니 전압은 마이너스 30도, 전류는 45도가 나오네요. 자, 그럼 위상차는 75도가 된다. 그래서 기본파에 대한 전력과 상호접파에 대한 전력을 따로따로 구한 후 어떻게 해준다? 마지막에 더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다 더해주시면 565W가 된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나온다. 그래서 비정연파의 평균 전력, 유효 전력 구하는 법이었고요. 자, 8번. 그림과 같은 파이형 회로에서 Z3를 4단자 정수로 표현한 것은 어떻게 되냐? 자, 그럼 이 Z3가 들어가 있는 게 여러 개가 나오는데, 자, 일단 A 정수라는 걸 구해보면요. A 정수는 4단 정수의 이 정수는 1 플러스 오른손으로 치고 올라간 값 두 개를 분수 형태로 써주시면 됩니다. 자, A 정수라는 거는 1 플러스 Z3분의 Z2가 되고, 자, 이걸 Z3에 대한 식으로 고쳐요. 자, 근데 4단자 정수로 표현하다 보니까 이 Z2도 4단자 정수로 표현을 해줘야 되겠죠. 근데 4단자 정수에 보시면, 자, 선로에 대한 값. Z2가 있죠. 이 값은 비정수와 같은 값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비정수가 Z2가 나와요. 자, 그럼 여기 Z2에다가 B를 대입해도 같은 값이 나오니까 A 정수는 1 플러스, 자, Z3분의 비정수가 되고요. 자, 이 값을, Z3에 대한 값으로 구해라 했으니까 Z3에 대한 식으로 고쳐주시면요. 자, 일단 1을 반대편에 넘기니까 A 마이너스 1이 되고, A 마이너스 1이 되고, 자, B 반대편에 넘기니까 B분의 A 마이너스 1이 되죠. 근데 이게 역수니까 다시 역수 취해줘야 되겠네요. 그래서 Z3란 거는 A 마이너스 1분의 비정수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 8번에 4번이 된다. 그래서 A 정수와 B정수는 Z2다. 해서 구해주시면 되고요. 자, 9번. 그림과 같은 회로에서 스위치를 T는 0, 그러니까 초기값이죠. T는 0에서 닫았을 때, 자, VL이 100V, DT분의 DI가 400A per second일 때 L에 대한 값을 구하라. 인덕턴스의 값은 얼마냐? 뭐 그림은 굳이 그릴 필요가 없겠네요. 자, 이거는 그냥 패러데이 법칙, 유도 기전력 구하는 식이죠. 그래서 유도 기전력은, 자, 마이너스 L DT분의 DI에 대한 식을 이용해서, 자, 여기서 기전력이라는 건 지금 책에서는 전압 V로 나왔네요. 자, 그럼 이 식을 인덕턴스에 대한 식으로 고치면, 자, 근데 이때 마이너스를 넘기는데 이 인덕턴스는 무조건 정특성 플러스에 대한 값만 갖게 됩니다. 그래서 넘겨주면, 자, 이 DT분의 DI만 넘겨주시면 돼요. 그건 지금 책에 나온 대로 고치면 전압에다가 DI분의 DT를 곱해주시면 되고요. 자, 우리가 DT분의 DI라는 거는 전류를 시간으로 미분한 값이에요. 근데 역수로 하다 보니까 DI분의 DT로 바뀌죠. 자, 이 말은 시간을 전류를 미분해라. 그런 뜻 아닙니다. 그냥 변화량 값이에요.
그래서 전류의 변량분의 시간의 변량 루시인데, 자, 아예 책에는 그 값이 아예 나와 있네요. 자, dt분의 di가 400이죠. 그럼 이 값을 어떻게 한다? 그냥 역수만 취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전압은 지금 100V. 그 다음 di분의 dt는 400. 역수 취하니까 400분의 1 놓고 계산하시면 4분의 1, 0.25L가 된다. 그래서 문제 9번에 3번이 나오게 됩니다. 자, 10번. 전류가 34인 오메가-t 플러스 44인 3 오메가-t 플러스 45도에 시료값은 약 몇 암페어인가? 자, 이것도 비정연파죠. 기본파와 상고조파가 합으로 이루어진 비정연파로서, 자, 비정연파의 시료값은 루트 안에서 각각의 시료값을 제곱으로 더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기본파의 최대값, 상고조파의 최대값 나왔죠? 그럼 이 최대값들을 시료값을 바꿔주기 위해서 루트 2로 나눌까? 그래서 최대값을 시료값으로 바꿔준 상태에서 이 값을 어떻게 준다? 루트 안에서 제곱으로 더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걸 풀어주시면 35.4 암페어가 된다. 2번이 되는 거고요. 자, 근데 풀이해보시면 이렇게 안 나왔죠. 자, 아까 제가 전력 구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30과 40이라는 값을 보시면 최대값이 시료값으로 바꾸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아예 이거를 풀어가지고요. 자, 루트 2의 제곱은 2죠. 루트 2의 제곱도 2죠. 그래서 이 루트 2분의 제곱, 루트 2분의 제곱을 아예 묶어서 그한 30의 최대값과 40의 최대값을 제곱으로 더한 상태에서 이 값을 그냥 2로 나누셔도 똑같은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 10번에 2번 비정연파의 시료값 계산법이었고요. 자, 11번 저항과 리액턴스가 직렬로 연결된 회로에서, 자, 저항분의 리액턴스가 루트 2분의 1일 때 이 회로의 역류는 어떻게 되냐? 자, 지금 책에는 제가 코사인 세타는, 세타라는 거는, 자, 아크탄젠트 실수분의 허수로 해도 같은 값이 나오죠. 그래서 이 값을 넣어서 계산을 했고요. 자, 다른 방법 좀 알려드릴게요. 자, 11번 같은 경우 역률을 구하라 하면, 자, 우리가 RLC 직렬에서 역률이라는 거는 임피던스분의 저항으로 구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임피던스라는 거는 루트 안에서 실수인 저항과 허수인 리액턴스를 제곱으로 더한 값과도 같아요. 더한 값을 구합니다. 자, 그럼 이때 저항과 리액턴스 값을 어떻게 하냐면 그냥 책에 있는 대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차피 분수식이니까 R분의 X는 루트 2분의 1이란 값이 나와있죠. 자, 그럼 이때 저항은 얼마로? 루트 2로. X를 얼마로? 1로 그냥 대입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책에 있는 방법 말고 좀 생각나가지고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자, 11번에 역률을 구하라. 자, 임피던스라는 건 루트 안에서, 자, 저항은 얼마? 루트 2의 제곱 플러스 리액턴스 1을 대입해서 1의 제곱분의 저항값 루트 2로 다시 한번 해주시면 이것도 같이 똑같은 역률이 나오게 되고요. 자, 이거 구하시면 아마 계산기 넣으시면 3분의 루트 6이 나올 거예요. 자, 근데 3분의 루트 6이라는 거는 책에서 보기와 어떤 값과 같냐면요. 루트 3분의 2와 같은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 11번에 3번이 된다. 그래서 책에 있는 방법 말고, 자, 요거 하나 더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역률이란, RLC 직렬에서 역률이란 임피던스분의 저항으로도 구할 수가 있다.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12번. 태분안의 정리를 이용하여 A 회로를 B와 같은 등가 회로로 바꾸려고 한다. 자, V, 전압과 R, 저항의 값은 얼마냐? 자, A에 대한 그림을, 자, B에 대한 태분안 회로로 바꿀 때는요. 자, 일단은 그림 좀 그릴게요. 자, 이 그림을 태분안 회로로 바꾸라는 거는, 자, 근데 비그림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태분안의 정리를 이용하라, 태분안 회로를 생각하셔야 되고요.
자, 태블화 회로라는 거는 전화번과 저항이 직렬로 연결된 회로를 태블화 회로라는 것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 V와 R에 대한 값을 구하는 법인데요. 자, 일단 전압을 구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자, 전압을 구할 때는요, 자, 이 차측, 이게 부하측이죠. 그래서 부하측을 개방을 시킵니다. 자, 부하측 개방이라는 건 부하측을 끊어놔요. 자, 이때 끊어놓은 상태에서 이 태블화 회로의 V, 전압과 관계있는 전압은, 자, 요 부분에 걸린 전압과 관계다 보니까 이 부분에 관계되는 전압이 어디냐면 요 부분에 걸리는 전압과 같아요. 그래서 부하측과 병렬에 걸리는 전압을 구해주시면 이게 태블화 회로의 전압이 됩니다. 그래서 부하측을 개방한 상태에서 부하측과 병렬에 걸리는 전압을 구해주시면 이게 태블화 회로의 전압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 저항값 또는 임피던스 값을 구하라 하면요, 이번엔 반대입니다. 자, 전압 구할 때는 부하측을 개방했다면, 자, 이번에는 저항값을 구할 때는 부하측을 단락을 해요. 단락, 선으로 이어줍니다. 자, 그리고 자, 1차 측에 봤을 때, 전원축을 봤을 때 이 부분이 전압원인지 전류원인지 좀 구별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자, 이 부분에 전압원이 있는 경우는 이 전압원을 단락을 시켜버립니다. 그 다음 전압원이 아닌 전류원이 있는 경우는 전류원은 개방을 시켜버려요. 자, 이 단락시키는 이유, 개방시키는 중첩의 원리와도 관계가 있고 뭐 태블화 노튼과도 관계가 있죠. 그래서 이상적인 전압원의 내부 저항 얼마? 0이기 때문에 전압원은 단락을 시키고요. 이상적인 전류원의 내부 저항 얼마? 무한대기 때문에 개방을 시킵니다. 자, 그럼 개방 또는 단락. 근데 지금 전압원이니까 단락을 시키겠네요. 단락을 시켰을 때, 자, 우리가 보통 합성 저항을 구하라 하면 전원측에서 바라보지만, 자, 이 태블화 회로의 등가 저항을 구하라 할 때는요, 전원측이 아니고 부하측에서 바라본 합성을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이거 말고 뭐 최대 전력 전송 조건도 부하측에서 본 합성을 구해 주시고요. 자, 이 두 가지 방법으로 태블화 회로의 전압과 저항값을 구해 주시면 돼요. 자, 구해 볼게요. 자, 일단 전압을 구하라 하면 부하측을 개방한 상태에서, 자, 부하측과 병렬이 7ohm이죠. 자, 이 7ohm에 걸린 전압을 구해 주시면 됩니다. 자, 끊었으니까 이 7ohm은 무시가 되고 이 10V가 3ohm과 7ohm의 분배가 되겠네요. 자, 책에 어차피 전압 분배 법칙 써놨죠. 3 더하기 7 전체 전압 10에 위에 누구 거? 7ohm에 걸린 전압 구하니까 7 넣고 계산하셔도 되고요. 좀 약식으로 좀 알려드리면 3과 7을 더해주시면 10 나옵니다. 근데 전체 전압 10이죠. 자, 근데 직렬에서 전압이 분배될 때는 큰 쪽에 더 많은 전압이 걸려요. 비례적으로 걸립니다. 그래서 3과 7을 더하면 10이니까 이 10이 3대 7로 분배가 돼서 이때 7ohm에 걸린 전압이 몇 볼트다? 7V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부하측을 개방한 상태에서 부하측과 병렬에 걸린 전압을 구해주시면 되고요. 자, 이번엔 저항값을 구할 때는 부하측을 단락하고 나서, 자, 지금 1차 측을 봤더니 전압원 있네요. 전압원은 어떻게 한다? 단락을 시킨다. 근데 전류원이 있는 경우는 이거는 끊어버리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압원이 있었기 때문에 단락을 시켰고, 이때 어디서 바라봅니다? 부하측에서 바라본 합성을 구해주시면, 자, 7, 3 있는데 전원측에서 바라보면 7과 7이 병렬이지만 부하측에서 바라보면 3과 7이 병렬이고 이거의 합성과 7이 직렬 상태죠. 그래서 3과 7 병렬이기 때문에 밑은 더하고 위는 곱한 값에다 이거와 직렬로 7ohm이 연결됐네요. 자, 그래서 이거 계산기 넣고 계산하시면 얼마 나오면 9.1ohm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방법을 해서 전압, 저항값 계산해서 전압은 7V, 저항은 9.1ohm이 나와서요. 답은 2번이 된다. 그래서 태블화 등가위로 변환에 대한 문제였고요. 자, 당연히 이거 좀 기억을 해주세요. 비그림이 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태블화 회로라는 거는 전압원과 저항이 직렬로 연결된 회로를 태블화 회로라고 한다. 자,
그래서 문제 12번에 2번이 된다. 자, 13번. 자, 다음과 같은 식의 영라플라스 변화는 어떻게 되느냐? 자, 영라플라스 변화하기 위해서 자, 일단 분모를 좀 쪼갭니다. 자, 분모를 봤더니 s제곱 플러스 2s는 자, s 플러스 2분의 s 플러스 1로 표현해도 똑같은 방법이 되네요. 자, 그럼 분모를 쪼개냈기 때문에 자, 분모를 각각 쓰신 상태에서요. 자, 이때 분자에 대한 값을 정해 주셔야 돼요. 자, 분자에 대한 값은 자, 분모가 0이 되는 s의 값. 이때는 얼마죠? 0이고 이쪽에서 분모가 0이 되기 위해서는 s의 값이 마이너스 2에 대한 값을 갖게 되죠. 자, 그럼 이 값을 원래 식에서 자기 거 뺀 나머지 s에 다 대입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쪽에 분모가 0이 되는 s의 값이 0인데 이 0을 자기 거 뺀 나머지에 다 대입을 해주세요. 자, 그럼 0 대입하고 0 대입하니까 2분의 1. 그래서 s 위에 얼마가 된다? 2분의 1이라는 값이 들어가게 되고요. 자, 이번에 여기 마이너스 2죠. 분모가 0이 되는 s의 값 마이너스 2를 자, 원래 식에서 자기 거 뺀 나머지에 마이너스 2를 다 대입을 해줍니다. 자, 그럼 여기에도 마이너스 2를 다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1이 나오고 마이너스 분의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바뀌네요. 2분의 1이 나오게 돼요. 자, 그럼 이걸 좀 묶어주면 2분의 1 s분의 1 플러스 s 플러스 2분의 1이 되고 자, 이 값을 영라플라스 변환하면요. 자, 2분의 1은 상수기 때문에 그대로 다시 넘어오고 자, s분의 1이라는 거는 ut 경사함수 단위 죄송합니다. 자, s분의 1인 거는 그냥 ut 함수 단위 계다 함수를 라플라스 변환 값이죠. 그래서 반대로 s분의 1을 영라플라스 하면 ut에 대한 값인데 보통 영라플라스 변환할 때는 ut라고 표현 안 하고 그냥 1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s분의 1 영라플라스 변하면 1이라는 값을 갖게 되고요. 자, 그 다음 s 플러스 2분의 1을 영라플라스 변하면 지수함수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지수함수고 자, 부호가 플러스네요. 마이너스 상수값 2t가 이게 뭐가 된다? 요 함수에 대한 영라플라스 변환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 13번에 4번이 된다. 자, 14번. 자, 임피던스 함수가 다음과 같이 주어지는 2단자 회로망에 자, 100V의 직류 전압을 갈 때 회로에 흐르는 전류는 몇 암페어인가 물어보네요. 자, 전류라는 거는 자, 지금 전압 나왔고 임피던스 나왔으니까 전류는 임피던스분의 전압이다. 해주시면 되고요. 자, 이때 전압은 자, 주어졌네요. 100V라고. 자, 그 다음 임피던스를 대입하려고 봤더니 문자가 있는 값이죠. 그럼 문자가 있으니까 대입을 못 해주죠. 자, 그래서 이 값을 그대로 대입할 수 없고요. 자, 일단 임피던스, 구동적 임피던스에 대한 값으로 나왔는데 자, 이 값을 써보면요. 다음 같은 문자 S가 들어간 문제예요. 그래서 J-오메가로 해주셔도 되지만 자, 이때 자, 문제에 주어있는 전압을 좀 볼게요. 자, 100V의 전압인데 전압이 어떤 전압이에요? 직류 전압입니다. 그럼 우리가 직류 전압이라고 한다면 DC 직류 전압이면 주파수가 얼마냐면 0이 돼요. 그러니까 주파수 한 거는 한 주기 동안 1초 동안 반복되는 횟수를 자, 주파수로 간대. 자, 직류는 반복되는 게 없죠. 그러니까 주파수가 0이 되고 그 다음에 각 주파수도 0이 되면서 자, S는 J-오메가를 취하는 값이죠. 그러다 보니까 S도 얼마가 된다? 0이 돼서 직류를 인가를 하면 S를 다 얼로 보내면 된다? 0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럼 남게 되는 거는 임피던스에 대한 값은 얼마 된다? 2분의 50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2분의 50이란 거는 25니까 이때 임피던스 값은 얼마? 25만 대입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자, 직류 전압을 가했기 때문에 이 S를 다 얼로만 보내시면 된다? 0으로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25분의 100 하니까 몇 암페어? 4암페어가 된다. 그래서 문제 14번에 1번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15번. 자, 영라플라스 변화죠. 그래서 S제곱 플러스 오메가 제곱분의 오메가를 영라플라스 변화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문제인데요. 자, 이 문제는 영라플라스 변화 하지 마시고요. 자, 보기에 있는 걸 그냥 라플라스 변화해 주세요. 그래서 보기에 있는 거와 같은 값으로 좀 찾으시고요. 자, 그럼 라플라스 변화하시다 보면, 자, 15번은요. 자, 답은 2번입니다. 오메가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오메가 t와 같은 값을 갖게 돼요. 그래서 문제 15번에, 자, 2번. 보기 1번부터 쭉 라플라스 변화해 주고요. 자, 이것만 좀 라플라스 변화해 드릴게요. 자, 이 값을 라플라스 변화하면, 자, 오메가 t라는 건 여기서 상수값 취급합니다. 그래서 오메가 1. 그대로 넘어가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1은, 자, 어떤 함수에 상수가 붙으면 그 상수값은 그대로 넘겨지만, 이렇게 상수만 있는 경우는요, 뒤에 ut가 생략됐다고 봐요. 자, 그럼 1이란 건 ut. 단위 계산함수와 같은 값을 갖기 때문에 라플라스 변화하면 s분의 1이 됩니다. 자, 그 다음 마이너스고 코사인 오메가 t를 라플라스 변하면 s제곱 플러스 오메가 제곱분의 s에 대한 값이 나오게 되고요. 자, 이거를 정리하면 15번의 보기와 같은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 15번에 2번이 된다. 자, 16번. 그림과 같은 회로에서 t가 0에서 스위치를 닫으면 전류는 어떻게 된다? 단, 콘덴서의 초기 전압은 0V이다. 자, 16번 그림 보니까 RC 직렬이네요. 자, RC 직렬에 대한 값이고요. 자, 이때 RC 직렬에서, 자, t가 0에서 스위치를 닫았다. 스위치는 온한 상태죠. 스위치를 ON을 하면, 이때 과도시 전류는 어떻게 구하냐면요. 일단 앞에는 정상값, R분의 V를 해주시고요. 자, 스위치를 ON했을 때 RC 직렬의 전류는 감소를 합니다. 감소를 하기 때문에 2의 마이너스 RC분의 1T에 대한 값으로 들어가요. 자, 이때 저항값. 자, 책해보니까 5옴 되겠네요. 그 다음 전압은 5V. 그 다음 저항값 5옴. 그 다음 C. 정동유형은 5분의 1 해서 대입을 해주시면요. 예. 남게 되는 거는 저항분의 전압을 하면 5분의 5잖아요. 1이 돼서 2 마이너스. 자, 그 다음 RC도 대입하니까 저항값 5. 정동량은 5분의 1이니까 다 없애서 1밖에 안 남네요. 1T가 된다. 그래서 문제 16번에 4번. 그래서 RC 직렬에 스위치 ON 했을 때 과도시 전류는 감소하는 그래프가 필요하다. 좀 보시고요. 이때 2 마이너스 들어간 거 좀 찾아주시고요. 자, 17번. 그림과 같은 회로에서 R1 저항에 흐르는 전류를 최소로 하기 위한 R2의 값은 어떻게 되냐? 자, 17번은, 자, 지금 보시면 R2의 중간에 있어요. 그래서 이 R2 부분은 가변 저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위아래로 옮겨가지고 저항값을 조절을 해줘요. 그래서 조금만 이렇게 바꿔서 그려도 같은 회로가 되고요. 이렇게 조절을 해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조건을 보니까, 자, 전류를 최소로 하기 위한 저항값을 물어보네요. 자, 그럼 전류라는 거는, 자, 저항분의 전압으로서 전류를 최소로 하기 위해서는, 자, 이 회로의 합성 저항이 가장 큰 값으로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자, 근데 어차피 R1은 고정되어 있으니까 고칠 수가 없죠. 그럼 이 R2에 대한 병렬의 합성 저항을 구했을 때 가장 큰 합성 저항이 나오는 값을 찾아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병에서 합성 저항을 구하면 작은 값보다도 작게 나와요. 그러면 이 작은 값을 어떻게 한다? 가장 크게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럼 가장 크게 만들어줄 때 합성 저항이 병에서 가장 큰 값이 나오려면 어떻게 하면 이 두 개 값이 서로 어떤 값? 같은 값이 나오셔야 됩니다. 자, 그럼 같은 값이 나온다는 거는, 자, 원래는 R2였는데 이거에 그냥 반반씩 나누면 되겠죠. 그래서 2분의 R2가 전류가 최소가 되기 위한 합성 저항이 가장 큰 값이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17번에 2번이 되게 됩니다. 17번에 2번. 전류가 최소로 되기 위해서는 합성 저항이 최대가 되는 값을 찾아주시면 되고요. 자, 18번. 그림과 같은 회로에서 2원, 2투, 2쓰리를 대칭 3상 전압을 할 때, 자, 전압 이 제로는 어떻게 했냐? 자, 그림을 보셔야 되는데 이 제로는 건 뭐냐면
영상문 전압이에요. 그래서 영상문 전압은 각상에 대한 값을 다 더한 다음, 자, 3분의 1로 나누셨는데, 자, 어차피 각상에 대한 값도 다 안 나와 있죠? 그걸 구할 수가 없다. 예. 자, 근데 이 영상분이란 거는요, 존재하려는 조건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영상분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뭐냐면, 첫 번째는 삼상 불평형이 돼야 됩니다. 불평형 또는 비대칭이 돼야 돼요. 그리고 접지식에만 존재를 합니다. 자, 근데 문제에 보시면 삼상인데 어떤 삼상이죠? 대칭이죠. 대칭에서는 영상분이 존재하지 않게 된다. 그래서 존재하지 않으니까 0이라서 영상 전압은 얼마가 된다? 0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자, 영상분이 존재하기 위한 조건 두 가지. 삼상 불평형일 때 어디에만 존재한다? 접지식에만 존재한다. 알아두시고요. 자, 19번. 100kVA 단상 변압기 세대를 델타 결선하여 삼상 전원을 공급하던 중 한 대의 고정으로 V 결선하였다. 출력은 몇 kVA인가? 자, 19번은 V 결선에 대한 문제네요. 그래서 델타 결선 운전 중 변압기 한 대가 고장났을 때 쓰는 V 결선에 대한 부분이고, 자, V 결선에 대한 출력은 자, 한 대의 용량이 각각 PPP였다 한다면 이 V 결선에 대한 출력은 한 대의 용량이 얼마밖에 안 나오냐? 루트 3배밖에 안 나옵니다. 자, 근데 한 대 용량이 100이네요. 그래서 100 루트 3. 자, 100 루트 3이라는 거는 자, 계산하시면 루트 3이 1.73이죠. 그래서 얼마가 나온다? 173kVA 나온다. 네, 2번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V 결선의 출력에 대한 부분이고요. 자, 20번. ohm의 법칙은 저항에 흐르는 전류와 전압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다. 회로의 저항이 일정할 때 전류는 어떻게 되냐? 자, ohm의 법칙 물어보네요. 자, 전류는 저항분의 전압이기 때문에, 자, 전류는 회로의 저항이 일정할 때 전류는 어떻게 한다? 자, 저항이 일정할 때, 자, 전류는 전압에 비례하게 되죠. 그래서 문제 20번에 1번이 된다. 예. 그래서 저항이 일정할 때 전압에 비례 관계 있고요. 반대로 저항이 일정이고 전압이 일정할 때는 저항과는 어떤 관계 있다? 반비례 관계 있게 됩니다. 그래서 20번에 1번이 된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2017년 1회 회로 이론에 대한 문제풀이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